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샘플링 검사에 대한 맛보기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샘플링 검사요. 샘플링 검사는 통계적 품질 관리 속에서의 한 과목으로서 6문제가 나옵니다. 필기에서는 6문항이 나오고요. 실기에서는 아무래도 10점에서 많이 나오면 한 15점까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일단은 샘플링 검사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떤 묶음이 있습니다. 묶음을 우리는 로트라고 이야기하죠.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골고루 뽑게 돼요. 그럼 꼭 뽑게 되는데 N개를 뽑았습니다. C를 뽑게 되겠죠. 이것을 샘플링 검사라고 하고, 만약에 N개를 뽑지를 아니하고 이걸 다 검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전수 검사라고 하겠죠. 또는 물건이 좋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는 검사를 아니하고 그냥 무검사로서 통과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전부 다 검사한다든가 검사를 하지 아니한다든가 이래서는 좀 문제가 있겠죠. 아무래도 돈도 많이 들 수도 있고요. 아예 안 들 수도 있지만은 부적하품에 의한 손실 비용이 또 많이 또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샘플링 검사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검사의 개요입니다. 검사는 왜 하는가? 그럼 검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무검사와 전수검사와 샘플링 검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샘플링 검사죠. 이 샘플링 검사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샘플링을 하느냐? 이 로또에서 그냥 이렇게 N개를 뽑는 이런 샘플링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야를 작은 로또로 만든 후에 이 로또에서 이렇게 뽑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샘플링 종류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는 한 묶음에서 N개를 뽑은 것을 랜덤 샘플링, 각 층을 만든 후에 뽑았다, 층별 샘플링, 각 층에서 몇 개의 층을 새롭게 뽑아서 이것을 다 검사했다, 집락 샘플링, 옛날에는 취락 샘플링이라고 하였고요. 지금은 집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집락의 형태에서 다시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뽑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2단계 샘플링, 그래서 샘플링 검사의 종류는 총 4개가 있는 겁니다. 랜덤 샘플링이 있고요. 단순 랜덤 샘플링이 있고, 물론 단순 랜덤에는 또다시 계통 샘플링, 지그재그 샘플링도 있습니다만은 층을 나누는 층별 샘플링, 다음에 이 층에서 몇 개의 층을 다 검사한 집락 샘플링, 다음에 이 집락의 형태에서 이렇게 N개씩 뽑는 2단계 샘플링, 이는 이제 샘플링 종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2장에 있는 거예요. 다음에 3장에서는 단순 랜덤 샘플링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N개를 뽑았을 때 여기서는 샘플링 검사는 이 제품, 이 로또가 어느 정도로 좋은가 나쁜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또를 출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게 됩니다.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데 시험 문제는 당연히 합격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합격할 확률.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라는 말을 어떻게 적을 수가 있느냐? 또다시 나옵니다. 우리는 공업 통계에서 계량값이 있고요. 계량치가 있고 계수치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분포로서는 계량치에는 정규 분포가 대응이 되었으며 계수치에는 바로 이항 분포, 다음에 푸아송 분포가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로또가 합격할 확률이 시험 문제는 바로 계량값인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바로 실기, 필기에서 단골입니다. 실기, 필기에서. 특히 실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계수값 같은 경우는 실기에서도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필기에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거는 필기, 실기 모두 다 나오게 되죠. 자, 앞부분에서 검사의 개요, 검사는 왜 합니까? 한 문제. 다음에 여기서 했던 바로 샘플링의 종류, 여기서 한 문제. 그러면 이제 2문항이 되죠. 총 6문항 중에서 바로 이겁니다. 바로 계수값의 이항이나 푸아송으로 해서 합격, 불합격 판정하는데 한 문제.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얼마나 합격할까요? 오퍼레이팅, 검사를 했는데 특성, characteristic, 그 특성을
어느 정도인지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오시곡선이죠. 그래서 계수와 오시곡선을 합쳐서 무조건 한 문제. 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되죠. 바로 이 계량에서 한 문제. 예, 계량에서 한 문제. 예, 기분 나쁘면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계수를 먼저 잠시 보게 되면요. 그게 3장에서는 오시곡선이 됩니다. 오시곡선의 정의는 이런 거죠. 이 집단의 부적합법률이 로또의 부적합법률이 예를 들어서 한 3%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3%다 하면 100개 뽑았을 때 부적합품이 한 3개 정도 나오겠죠. 그럼 그 정도의 비율로 이 속에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샘플링 표를 찾아보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되죠. 표는 찾아줍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냐? 저 로또에서 n 이꼬르 50개를 뽑았다 가정하겠습니다. n 이꼬르 50개를 보면 이론적으로는 부적합이 몇 개 나올까요? 1.5개 정도 나올 거예요. 1.5개 정도 나오는데 뭐라고 딱 정의를 하냐? C 라고 해서 4라고 해보겠습니다. 야는 무슨 말이냐? 50개를 뽑았는데 부적합품이 몇 개 나오면 합격이냐면 4개 이하 나오면 합격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50개를 뽑았는데 4개 나와도 합격, 3개 나와도 합격, 2개 나와도 합격, 1개 나와도 합격, 하나도 안 나와도 합격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합격할 확률은 바로 이 합격할 확률은 문자로 뭐라고 쓰느냐? P일 때 로또가 얼마나 합격할까요? P일 때 3%일 때는 그 확률을 구하시오가 시험 문제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면 이 합격할 확률을 구하는 데는 그럼 무슨 분포로 구할까요? 부적합법률이 나왔으므로 이항분포 아니면 부하송 분포로 구하겠죠. 그러면 4개 이하, 원래는 1.5개밖에 안 나오는데 4개 이하다 그러면 합격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무래도 쉽겠죠. 아무래도 쉬울 거 아니에요. 왜? 1.5개밖에 안 나오는데 4개까지 허용해 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조건의 아이템에서는 C 이꼬르 1.0 이렇게 하겠습니다. 1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는 1개 이하 나오면 합격이다. 어우, 이 합격하기 힘들어집니다. 또 어떤 경우는 50개를 뽑는 거 아니고 30개를 뽑는다. 또는 뭐 100개를 뽑는다. 이렇게 되겠죠. 즉 N이라 C를 변형시킴에 따라서 똑같은 분포로 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로또가 합격할 확률은 급격하게 변할 거예요.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을 부적합법률, 세로축을 로또가 합격할 확률이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가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는 이 그래프가 완만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바로 n을 변화시켰을 때는 오시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c를 변화시켰을 때는 오시곡선이 어떻게 될까요? 대문자 n, 로또의 크기를 변화시켰을 때는 오시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로 오시곡선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확률을 직접 구하라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한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문제가 바로 계량이에요. 그럼 계량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는 가로축이 어떻게 되느냐? 계량값이에요. 부적합법률이 아니고. 그럼 그 계량값을 우리는 특성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특성치를 M이라는 문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로또가 합격할 확률은 LP가 아니고 LM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여기에 따른 곡선, 이게 오시곡선이에요. 그 계량에 대한 오시곡선이 되겠죠. 그럼 시험 문제는 바로 계량은 좀 생각보다는 혼돈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우면서 바로 계량에는 종류가 어떻게 있느냐 하면요. 어떤 특성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 있을 거예요. 망대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 제품의 강도다, 수명이다. 이거는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런데 우리 제품의 불순물의 함유량이다 라고 하면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망소 특성입니다. 발알망자의 큰 대자가 되겠습니다. 망소 특성. 발알망자의 작을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그럼 어떤 경우는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건 망목 특성이에요. 적당하게 요 속에 있으면 좋아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망목 특성. 여기에 따라서 공식이 다 있습니다.
그럼 망대의 특성은 뭐냐 하면 특성값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라고 하니까 기준값이 어디 있냐면 밑에 있을 거예요. 밑에 X바를 구했는데요. X바 평균을 구했는데 이것이 밑에 있어서 이거 위에 있으면 합격이에요. 이런 말일 것이고, 망소 특성은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한계를 잡아놔놓고 상한을 잡아놔놓고 이거 밑에 있으면 합격이에요. 그럼 여기 위에 있으면 불합격이겠죠. 야는 이거 밑에 있으면 불합격이겠죠. 그런데 망소 망대가 되는 소위 말하는 망목 특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이에 있으면 합격, 벗어나면 불합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거는 잘 나오지 않아 합니다. 안 해야죠. 실기에서 나오게 되죠. 아마 이렇게 될 것이야 이런 말입니다. 고로 시험 문제는 결론적으로 뭐냐? X바 L을 구하시오. X바 U를 구하시오. 이게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만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규 분포인데 계량은 정규 분포예요. 우리 평균이 M이에요. 이게 M입니다. 아주 좋은 특성입니다. M0 좋은 거예요. 그럼 야는 좋은 거다. 그럼 좋은 평균이다 하면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가정하고요. 망대라고 할게요.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럼 어지간하면 다 합격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합격되는 게 있을 거예요. 요만큼 불합격됩니다. 맞죠? 마찬가지예요. 개수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30개 뽑았을 때 C=4라고 해도 어지간하면 합격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뽑다 보면 부적합품이 4개를 초과하는 5개나 6개 나와서 불합격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평균을 구했을 때 이 값보다 더 적게 나오면 불합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합격이에요. 그럼 야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X바 L이라고 하겠죠. 이거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럼 야는 어떻게 구할까요? 개념은 이렇게 될 거예요. M0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요만큼 빼야 되겠죠. 그럼 빼기 돼요. 그러면 요 면적을 우리는 문자로 알파라고 하면요. 그 알파에 대한 규준화 값을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그래서 누 때문에 시그마 이런 꼴로 들어가게 돼요. 하여튼. 그래서 누 때문에 시그마다 이런 공식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 망소, 망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 M, 즉 평균이 나왔을 때 이런 말입니다. M0, M1이라는 특성치가 나왔을 때 인데요. 이거 외에 또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똑같이 망대, 망소, 망목이 있는데 야는 무엇이 주어졌냐면 상한 규격을 아예 줘요. 상한 규격을 줬다라고 하면 문자로 옛날에는 SU라고 썼죠. 이렇게 씁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안 써요. 그냥 대문자 U 이렇게 씁니다. 상한 규격이 있다라는 건 데이터가 크면 안 좋아요 이 말이겠죠. 밑에 있으면 좋아요 이 말입니다. 그럼 망소 특성이에요. 그럼 이랬을 때 X바 한 개에 주는 X바 U가 있을 것이고 하한 규격이 또 있을 거예요. 하한 규격. 하한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SL이라 쓰던 걸 이제는 대문자 L 그냥 씁니다. 이거 이상 있으면 좋아요 이 말입니다. 그럼 평균은 이거보다 L 값보다 약간 더 위에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본문 내용을 보시고 똑같이 씁니다. 상한이 주어졌다 그러면 X바 U는 이거보다 약간 밑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X바 U와 X바 L을 구하는 것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한 규격 또는 하한 규격 또는 둘 다 주어지는 경우에 합격 판정선 X바 U, X바 L. M이 주어졌을 때, 즉 특성치가 주어졌을 때 X바 U, X바 L. 이는 구하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걸 구하다 보니까 무엇이 나오냐면 시그마가 나오는데요.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는 표준 편차가 기지일 때와 표준 편차가 또 미지일 때 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돈이 오고 좀 많이 힘들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내용이 계량값이고요. 그러다 보니 야가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문제가 한두 문제. 보통 그래도 한 문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남은 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개수값인데요. 개수 샘플링 검사인데 이런 것은 어떨까요?
앞부분에 있던 그냥 여기서 N개 뽑아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수는 개수인데 일반적인 형태, 규준형 샘플링 검사라고 합니다. 규준형. 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수값 샘플링 검사라고 해서 ISO 국제표준화 기구죠. KSQ 바로 번호가 있습니다. 2859-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3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바로 2859-1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거의 80% 이상이 90% 정도요. 여기서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많이 나올 때는 또 여기서도 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SO KSQ 2859-1은 뭐냐? 바로 합격 acceptance 또는 acceptable quality 바로 limit 합격 품질 한계를 설정한 후에 야가를 얼마나 합격시킬 수 있을까요? 보다는 합격 당연히 합격 불합격이 나오는데요. 그거보다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기에서는 몇 개를 뽑아야 될까요? 그럼 검사하는 방법이 개수 규준형하고 다릅니다. 개수 규준형하고 다른 바로 개수값 샘플링 검사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과거의 경험상 그 회사는 아주 좋은 회사였어요. 그러면 축소 검사를 합니다. 축소 검사라는 용어는 사용을 잘 하지 아니하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수월한 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과거의 경험상 이 회사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면 아주 엄격한 검사를 합니다. 아주 엄격한 검사. 그럼 야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는 축소 검사였고요. 야는 까다로운 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는 수월한 검사, 까다로운 검사. 그래서 이 검사의 엄격도 조정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가 별말이 없으면 보통 검사인데 언제 수월한 검사로 갈 수 있을까요? 언제 수월한 검사에서 보통 검사 내려갈까요? 언제 보통 검사에서 까다로운 검사로 보통 검사에서 까다로운 검사로 내려갈까요? 아니면 까다로운 검사에서 보통 검사에 언제 올라올까요? 라는 법령이 나옵니다. 법적인 것이 나오죠. 이것이 시험 문제. 두 번째, 그러면 이걸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보통 검사를 처음 시작을 해요. 처음 시작을 하면 개수 규준형에서는 그냥 표만 보면 뭐가 나오냐? N하고 C가 나와요. 그런데 야는 2855-1은요. 어떻게 나오느냐? 표 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표를 보는 방법,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야는 어디 되냐? 로또의 크기에 따라서 몇 개 뽑으라가 다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로또가 몇 개짜리냐? 3,000개짜리인데요. 5만 개짜리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무엇을 가게 되느냐? 검사 수준을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인 거죠. 검사 수준은 또 몇 개 있어요? 라고 하니까 7개가 있어요. 7개가 있는데 1, 2, 3가 있고요. 소시료 검사를 해서 S1부터 S4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별 말이 없으면 2를 사용하는데 2를 보면 무엇이 나오느냐? 표에서 이 표를 보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시료의 영어가 나옵니다. 시료 문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시료 문자가요. 그럼 시료 문자를 또 찾으면 이제 시료 문자와 무슨 검사냐? 엄격도예요. 보통 검사죠. 그래서 보통 검사와 시료 문자를 가보게 되면 시료 문자에 하면 예를 들어서 G다라고 하면 이제 몇 개 뽑으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32개 뽑으라 이렇게 됐어요. 요게 끝이에요 또. 그러면 야는 언제 합격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N 이꼴 32개, C 이꼴 1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로또에서는 32개를 뽑아서 한 개 이하 나오면 합격입니다. 이런 뜻인데 야는 몇 개 뽑는 거는 나와서나 언제 합격이에요? 불합격 몰라요. 그렇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또 AQL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에 보게 되면 이 AQL하고 만나는 점에 딱 가보면 되면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가 나오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1, 2 이런 말입니다.
숫자가 두 개 나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acceptance, 즉 합격 판정 개수가 되고 야는 rejectance, 불합격 판정 개수가 되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는 끝났죠. 뭐 32개를 뽑았을 때 이 로또에서는 부적합음이 1개 이하 나오면 합격을 시키고 2개 이상 나오면 불합격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2859-1이고요. 2859-2는 좀 물건이 안 좋은 제품인 경우에 이걸 사용하고요. 그러면 2859-3은 어떤 걸 사용하느냐? 2859-1보다 물건이 아주 우수할 때, 좋을 때, 이때는 바로 N값을 아주 작게 하는 스킵 로또 샘플링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런 형식에서 샘플링 검사에서는 말 그대로 샘플링하는 방법론이 다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는 기사하고 사는 기사 다 동등하고요. 이제는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축차가 나와요. 축차. 지금까지는 샘플링 검사가 뭐냐면 N을 몇 개 뽑을까요? 부적합은 몇 개 이하 나오면 합격시킬까요? 이런 내용이었으나 여기서는 N을 몇 개 뽑을까요? 1개씩 뽑아요. 1개씩. 1개씩 계속 뽑으면서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검사 속행입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검사 속행입니까? 그래서 검사 속행 계속 가다 어느 순간에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축차 샘플링 검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개수 축차가 있고 계량 축차가 있습니다. 참고로 계량 축차는 산업기사에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고로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거죠. 필기든 실기든 마찬가지입니다. 개수 축차만 시험 문제 나오고 기사에서는 개수 계량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거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 검사에서 축차 샘플링 검사 한 문제. 다음에 2859-123 시리즈 2859-1에서 한 문제. 최소화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야는 두 문제 나올 일 없습니다만은 2859-1은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한 문제 하겠습니다. 그럼 두 문제 되었죠. 그럼 그 앞으로 가니까 뭐냐면 규준형이 나와요. 규준형은 개수 규준형이고 계량 규준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 M이 있습니다. 상한규, 하한규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도 한 문제. 야도 두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세 문제 되겠죠. 개수 규준형 샘플링 검사는 오시곡선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한 문제. 다음에 제일 앞부분이 뭐 있는가 하면 검사란 무엇인가? 검사의 개요예요. 검사는 꼭히 전수검사, 무검사, 샘플링 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요 원재료 검사하는데요. 나는 중간 검사하는데요. 최종 제품 검사하는데요. 검사의 공정 또는 목적에 따른 분류. 나는 가만히 서서 하는데요. 정위치. 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요. 옆집에 가서 검사하는데요.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예, 뭐 그런 뭐 검사의 종류라든가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가 나옵니다. 이 개요에서 한 문제. 예, 그 다음에 샘플링 종류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샘플링에는 청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제일 그 정밀하고 시험은 제일 많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랜덤 샘플링이 나옵니다. 랜덤 샘플링에는 또다시 단순 랜덤 샘플링, 계통 샘플링, 지그재그 샘플링 이런 꼴로 나올 거예요. 예, 물론 그 앞에 뭐 샘플링을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정의들, 뭐 정밀도가 뭐다, 정확도가 뭐다, 오차가 뭐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여하튼 거기에서는 그러면 집락도 있고요. 2단계가 있죠. 거기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총 6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공업통계는 8문제, 관리도 6문제, 샘플링 6문제 이렇게 해서 통계적 품질 관리에 있는데 야 관리도 문제가 6문제가 아닌 5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7문제가 나오는 기본적으로 공업통계는 8문제로 구성하고 있다. 샘플링 검사는 기본적으로는 6문제로 구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통계적 품질 관리이고 실질적으로 이 범위 자체가 상당히 넓은 거죠. 우리가 품질 경영 기사를 하시든 산업 기사를 하시든
야가 차지하는 포션은 결론적으로 50%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강의를 듣기 전에 뭐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보는 것도 참 괜찮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과목은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